송 작가의 전문 그 국가죠.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어요. 기어왔습니다. 네, 어제 만났습니다. 베트남 국가주석을 초청해서 경이 만났는데요. 방위 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2023년이죠. 내년까지 총 교역액은 약 130조 원을 목표로 세웠고요. 또 2030년까지는 194조까지 늘려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우, 저 사진은 저 좀 사진은 왜 저런 걸 공개하는 거야? 나는 진짜. 막걸리 러브샷을. 나는 진짜. 아, 나. 룸사롱이야? 아니, 아니, 누가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러브샷을 하고 있어. 하죠? 아니 그것도 왜 막걸리를 담아갖고 러브샷을 하면 일단은 이 러브샷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응? 러브샷을 하게 되면 네. 어깨 높이를 맞춰줘야 돼. 그래갖고 키 높이를 맞춰줘야 또 돼. 저분 또 유흥 전문가 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매달듯이 하면 안 되고요. 얼굴을 가까이 붙여서 네, 머리 높이가 이렇게 마주될 수 있게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러브샷을 하는 게 기본적인 매너거든요. 근데 저 아저씨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 저기 응우엔 저기 그 주석은 이렇게 매달려 갖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거든요. 아니, 저게. 주도에 예의가 없어요. 아니, 정상이랑. 저기 유흥 전문가님, 네. 여기 지금 정상회의 만찬이에요. 여기 룸사롱이 아닙니다. 네. 여기. 아니, 이런 건 나오면 안 되는 풍경이에요. 안 되는 건데 이왕 할 거면 좀 매너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왕 한다고요? 얘기는. 했으면 이게 아주 일단은 정상에 대한 예의도 없을 뿐더러 이 주도에 대한 매너도 개꽝이라는 거야. 또 조금 술 더 먹었으면 저쪽 구두 벗어갖고 또 먹자 그랬을 놈이에요. 구두 안 먹었나 몰라. 그거 제일 좋아한다잖아. 구두에 약 말라갖고 술 따라 먹는 거. 네. 어우, 더러워. 나 토 나올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어이. 아무튼 뭐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매달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돈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몇 번 그 멤버십 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베트남은 현재 붕괴 직전이에요, 사실. 특히나 베트남이 그동안 가공 무역에 주력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원자재를 수입해갖고 그걸로 조립을 해갖고 내보내는 무역에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달러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이 앞으로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를 쓰는 베트남산 물건들을 안 받아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깜짝 놀래갖고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삥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데 중국 이런데랑 넘나들다 보니까 그쪽에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게 사실은 맞거든. 근데 왜 여기 왔냐는 거지. 왜 왔나요? 응? 내 얘기했잖아. 인터내셔널 타이거 마우스니까. 호구다. 네, 말하면 들어주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 CR도 안 막힙니다. 이제 베트남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베트남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갖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방산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방산을. 방산. 결국은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라이센스 생산하거나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쪽으로 이제 군비 강화를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계속 불리하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풀려나가게 되면 베트남 전쟁할 거다 그랬잖아요. 제가 베트남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러한 준비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 근데 베트남이 전쟁을 일으키면 딱 두 군데 뿐이에요.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이 세 군데인데 미얀마 중국이 치고 있으니까 태국이나 캄보디아랑 전쟁을 일으켜갖고 나중에 그걸로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심지어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나? 못 드린 것 같은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하고 이 윤석열 간 이면 거래가 뒤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교류 이외에 한국이 사우디의 방산 기술 관련한 수출 내지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300억 달러 규모라고 그게 밝혀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외 언론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였던 사우디의 국방 체계를 비롯한 각종 무기 체계들이 한국형 또는 한국의 개입을 통해 갖고 변화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사우디랑 그거 해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이란이라든지 주변에 이걸 불편해하는 국가들하고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베트남의 방산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우리 자주포 기술이 됐던 뭐 앞으로 KF-21, KF-21이나 뭐 우리 T-50 공격기 훈련기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군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반감을 가지게 되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민감한 시기거든요, 지금. 아시안 국가들 안에서는. 그래서 베트남은 뭐 최적의 파트너니 어쩌니 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언제부터 최적의 파트너였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최적의 파트너였고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던 국가가 우리였어요. 근데 2년 전부터는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만큼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는 국가거든, 베트남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 외교적인 성과 올리겠다고 베트남이 동반자다. 무슨 뭐 세계 2위 히트류 매장 국가 이런 얘기 하는데 매장만 돼 있으면 뭐해, 캐지를 못 하는데. 그거 캐는 거 보통 일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광물 공급만 양해각성, 이게 양해각성 거예요. MOU. 누가 들어가서 이 도로도 없고 깊은 산 속에 밀림 한가운데 있는 히터류를 갖다가 파서 도로 뚫어서 실어갖고 갖고 올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동아시아 3개국 갖고 회담하는데 분명히 삥 뜯기고 올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 안 뜯겼어요. 한 1,400억 정도? 그러니까 협력기금 2배로 늘려주기로 한 거 말고는 삥을 안 뜯겼거든? 근데 삥을 뜯으러 안방으로 오네, 베트남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철도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 넣는 건데, 그거를 한국하고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철도 관련주들이 막 움찔움찔 하면서 베트남 특수가 하나 더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절대 지 돈 주고 저거 안 지어요. 우리 차관으로 지어줘야 되거든요. 베트남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베트남이 뭔 돈 있냐고.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일본이나 중국한테 야 이거 10조 원 공사인데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 공사 니들이 이거 갖고 가면 대신에 뭐 조건으로 뭐 어떻게 해주고 뭐 맨날 이 딜을 해온 거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일본이 포기하고 털어버리니까. 중국이 안 하겠다고 털어보니까 우리한테 갖고 온 거야. 단물 다 빠진 거를. 이걸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시도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면서 앞으로 베트남하고 관련된 무슨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눈여겨서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우리하고 4대 교역국이라고 해요. 중국, 미국, 일본의 4대 교역국인데 이 4대 교역국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수출의 30% 삼성이 하잖아요. 베트남 GDP의 45% 이상을 7,0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해요. 문제는 그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다 갖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 들어가는 수출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소재들이에요. 원단이라든지 전자부품이라든지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LCD 같은 거 다 소형 LCD 같은 거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현지에선 조립만 해갖고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 형태의 큰 교역기금 거고 베트남한테는 우리가 사실 갖고 올 게 없어요. 합판 일부하고 커피를 빼면 갖고 올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베트남을 상태로 무역 흑자가 엄청나야 돼. 왜? 비싼 건 다 팔아. 베트남 경제 40% 가까이에 들어가는 생산 원료 우리가 다 팔았잖아. 그리고 갖고 오는 건 합한 목재 일부 하고, 뭐 쌀이나 쌀국수 뭐 이런 가공품들 그리고 합한 일부만 갖고 오기 때문에 엄청난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 흑자 어디로 갔죠? 없어요. 어디로 중간에서 없어져 버렸어, 장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베트남과의 투명하지 못한 돈 거래,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눈여겨본다고 한데 결론은 하나예요. 경을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나라를 거덜나게 생겼어요, 지금. 호군거 소문이 나니까 사우디도 오고, 그럼요. 베트남도 오고. 와갖고 막 찌르잖아. 도대체 뭘 믿고 우리한테 지금 그 3,000조를 질렀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1,400조에다가 신공한 1,400조를 보태갖고 2,800조를 한국에다 몰아준다고 하고 있다고. 고맙지. 근데 이거 현찰 주고 몰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이제 앞으로 얘네들의 뭐 경제 성과, 외교 성과 이런 식으로 부풀릴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뭔가 수치들을 만들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똑똑 떨어지는 이득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나는 또 걱정인 게 이런 식으로 뻥카를 막 날려놓으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에 그때 임종석 특사 보냈듯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민주당 정권이 그 뒷수습하러 쫓아다니느라고 어디까지 고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뭐 걱정할 일이 없는 게 일단 감옥에 보내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걔가 한 건 앵간히 다 해야지. 앵간히 해놔. 우리가 수습 가능할 정도로만 해놔야 되는데 범죄였고, 그래서 죄송하게 됐다. 그냥 감옥에 가 있으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해. 그리고 걔들도 뽑았는데. 이해할 거예요. 응. 사실 우리도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아시죠? 이러면서 서로 알잖아. 뭐 뉴스 안 봅니까? 딴 나라는 누가 윤석열 어떤지 모릅니까? 다 알지. 결과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정상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제 굵직굵직한 G20 속한 정상들은 뭐 스페인 정도 왔다 갔으니까 거의 이제 안 온다. 소문 났다. 예, 저기 호구밭이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뭐 저기 고위급 인사 환영거 예포 뭐 환영식 만찬 뭐 이런 거 다 거쳤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사진 올라온 거 보면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긴 없네. 김건희가 사진이 센터에 다 찍혀 있는 데다가 저기 보면 그 예방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쭉 줄에 도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쪽에 오는 손님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열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처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맨 앞에 서 가지고 또? 네, 인사들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놓고 우리나라 정상은 김건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느 나라의 영부인이 저렇게 국제 행사에 센터로 잡혀가지고 아니, 그리고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진은 잘 안 나오지 않나? 응? 혼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누군지도 몰라. 베트남 주석하고 영부인하고 뭔 얘기를 옆모습 보니까 현대자동차 회장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는지도 모를 저 사진을 본인이 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대통령실이 제공한 공개를 나 거잖아요. 센터에 오른쪽 이쁘게 나왔어 그러고 근데 되는 거지. 본인은 잘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왜 잘 뭐 나온 사실 사진인지. 어떻게 찍으나 원판이 그럼 그리고 원판이 저렴하잖아. 또 여기 수칠한 거예요. 수검댕이 또 칠했더라고 이마에. 아무리 봐도 사실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런 얼굴이잖아. 정말 저 얼마나 많이 찍은 사진들 중에서 고른 거겠어요. 이런 사진. 이게 왜 사진으로 나오냐고. 외부 기자들이 아니고 오른쪽 안 되는데. 이런 게 왜 나오냐고.
아이고. 이봐 가운데는 아니, 그러니까 또 구도도 김건희가 이상하잖아요. 있어. 여기는 그러니까 구도가 이상하잖아요. 사이드야.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사이드고. 대통령은 그냥 들러리야. 저 사진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김건희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명신이의 안목도 이게 약간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목은 예전부터 좀 의심스러웠어요. 좀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어디서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셀럽들이 입었던 거를 그대로 갖다 흉내내는 거잖아. 아, 저것도 뭔가 패러디한 거. 그 장면이에요. 이거예요? 예. 좀 이런 게 사실은 대통령하고 그렇지. 누군가가 악수하는 사실 사진. 영부인은 저렇게 두드러지게 누가 영부인 이렇게 찍어? 어디 이게 내보내거나 중심으로 찍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런 사진만 내보내서 윤석열은 사이드로 밀어놓고. 여러분 여기 뉴스원 마크가 찍혀 있지만 전부 다 이렇게 대통령실 제공이라고 써 있어요. 대통령실이 이런 사진만 뿌린다는 거는 이미 우리 대통령은 김명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 여기 이 사람은 초점도 안 맞. 그러니까 저 멀리 있잖아. 뒤는 날렸잖아. 그러니까 교문 아예 날려버렸고 이게 말이 되냐? 날리면. 날리면이야? 그리고 이게 신기해. 이 양쪽 정상이 재계 관계자들 그 재벌 회장님들 만나는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거든요. 저 흰머리 아저씨가 정의선 회장인데 저런 자리에 영부인이 옆에 끼어가지고 같이 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이거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같이 있으면 만약에 같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대통령하고 영부인은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떨어져 있어. 여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가 제일 마지막에 악수한다. 정말 난 이게 뭐? 이 원래 악수하고 대통령실에서 지나가면 잔챙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가야 제일 대통령. 높은 사람 만나는 그렇지.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되면 제일 잔챙이는 윤석열인 거야. 메인은 김건희고.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 제공 사진마다 제대로 된 사진을 난 본 적이 없어. 이상해 아무리 봐도. 하여튼 참 희한합니다. 다 B컷, C컷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공식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센터니까. 아니 그 센터 알겠는데 센터면 그러면 제대로 된 사진을 내보낼 수도 있잖아. 이게 최선이니까. 이런 거. 좀 이상해요. 내가 보기엔 그 대통령실 사진 찍는 그 젊은 여성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사진 찍은 그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네. 뭐 98년생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친구가 전담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얘 잘라야 돼요. 이 사진 배운 사람 맞아요? 사진의 근데 기본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김건희가 오케이 하고 좋아하니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궁합이 맞는 거지. 둘이 짝짝꿍 잘 맞는 거야. 차라리 셀카를 찍으시라고 이런 걸 찍고 싶으시면 이거를 대한민국 공식 사진으로 저거 이렇게 내고 저게 나중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뭐 관련돼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그걸 할 건데 누가 이걸 보고 대통령이 윤석열인 줄 알겠냐고. 아이고 참 우리 응우엔 아저씨도 애쓴다. 네. 난 진짜 주석되기 전에 수사하면서 워낙 많이 헤쳐잡숴가지고요. 지금 그거 지금 토해내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전 진짜 웬만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쌍판떼기만 등장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저 쌍판떼기 너무 꼴 보기 싫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아름다움을 보는 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요 정말. 이런 쌍판떼기 말고요. 근데 저게 이마에 이 수치라는 게 무슨 귀신 쫓는 거 그거라고 우리가 근데 알고 있었는데 저걸 왜 하는 거예요? 저렇게 공식 만찬에서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 용도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호신부적 같은 그런 형태인가 봐요. 아니 너무 티나잖아요. 이마가 넓어서 사실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차라리 심어 그러면 모발을. 저는 앙 선생님 이후로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앙 선생님은 대머리시잖아. 그러니까 이해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 왜냐면 메이크업을 할 때 여기 저는 이마가 못생겨서 앞머리를 내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 이마 까는 거 되게 싫어요. 이마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지. 누가 그러게요. 갑자기 차라리 자폭을 하고 앞머리를 그래? 내지. 그러니까 차라리 왜냐면
커버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커버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결국 주술적인 의미밖에 는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미용적 의미라면 이렇게 커버해 주진 않아요. 아니면 안목이 정말 없거나 아, 진짜? 저게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명신이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저 이상한 게? 헤어스타일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네. 저 이게 먹물칠하는 저거는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저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저게 본인의 일종의 액막이거나 어떤 뭐 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저희가 미용적 측면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상하다. 너무 그리고 솔직히 티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면은 저거 너무 실제 티나죠. 눈썹 문신처럼 문신을 해놔갖고 못 없애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요? 맞방 문신. 맞방 문신을 하게 아닐까? 언제 만나게 되면 침 발라서 한번 문질러 봐야 되겠네. 왜 그런 그냥 짓을 침 뱉어주세요. 어쨌든 이런 사진들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국가주석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사진도 김건희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상하네. 김건희가 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사진에 동그라님께서 영빈관 급살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저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다고 하니까 네. 청와대 안 들어가려고 발악을 했으니까 음. 아, 장소가 청와대 영빈관이어서 그런 거예요?